지리산 뱀사골 계곡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땅거미가 지는 비탈길 끝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어요. 안진권 회장이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진흙탕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평생 고개 숙인 적 없던 70대 노인의 입가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안수진이 아버지의 옆구리를 발끝으로 찼습니다. 이사회 위임 권한을 행사하려면 물리적 직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어디 숨겨뒀는지 말해요. 안진권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빗물과 섞인 핏자국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진아,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 사이는. 안수진이 다시 발길질을 가했습니다. 이번엔 명치 부분을 노렸죠. 으윽. 안진권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옆에 서 있던 박 비서가 우산을 기울이며 안수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수십 년간 안 회장을 모셨지만 지금은 안수진에게 매수되어 완전히 그녀의 편에 선 배신자였어요. 사장님, 회장님이 죽으면 직위는 영영 못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목만 내놓고 매장하여 밤새 추위와 산짐승의 공포를 맛보게 하면 스스로 항복할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 신문 훈련 받을 때 그런 방법을 봤거든요. 박 비서의 제안은 악마의 속삭임 같았어요. 안수진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여긴 멧돼지 서식지잖아요. 밤에는 냄새 맡고 내려올 텐데.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아무리 고집 센 사람도 무릎 꿇게 마련이죠. 안수진이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용역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안진권을 끌어다 미리 파놓은 구덩이 앞에 세웠죠. 마지막 기회예요, 아버지. 직인 어디 있어요? 안진권이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날 이런 식으로. 안진권의 마음에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건 실망이었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아니다. 이 아이 안에 원래 이런 게 있었던 건가? 그럼 여기서 하룻밤 생각해 보세요. 안수진이 아버지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안진권이 구덩이 안으로 떨어졌어요. 조심히 묻어. 숨 쉴 수 있을 정도로만. 박 비서가 용역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용역들이 삽을 들어 흙을 퍼부었습니다. 턱 밑까지 흙이 차올랐죠. 안진권의 얼굴만 땅 위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노인의 이마를 때리고 있었어요. 생각이 바뀌면 소리쳐요. 아무도 없어도 제가 들을 수 있게 크게 소리치라고요. 안수진이 차 문을 열며 뒤돌아봤습니다.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여기 멧돼지 많이 나와요. 밤에는 특히 더. 냄새 좋아하거든요. 그 짐승들이. 박 비서가 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40년 경영하시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셨잖습니까? 이번에도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차가 떠나간 뒤 산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안진권이 고개를 하늘로 들었어요. 쏟아지는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널 잘못 키웠구나. 안진권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갔어요. 체온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안진권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수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진권이 간신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봤어요. 덤불 사이로 무언가 큰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끄르르. 낮고 거친 소리가 들려왔어요. 멧돼지였습니다. 몸집이 제법 큰 수컷 멧돼지가 코를 킁킁거리며 안진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로
안진권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맹수와 마주한 거였어요. 멧돼지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눈에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멧돼지가 안진권의 머리 주변을 킁킁거렸습니다. 피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진권이 숨을 참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공격받을 게 뻔했어요. 한편 산 아래쪽에서는 백강호가 멧돼지 덫을 확인하러 나서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 비가 언제까지 올란가. 백강호가 방수 재킷 지퍼를 목까지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새 날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장마도 아닌디 비가 이렇게 쏟아져 부리고.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비가 와도 산에서의 일과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멧돼지 새끼들 비 온다고 안 나올 리 없는데. 오히려 더 나올 거요. 물 먹으러. 백강호가 야전삽을 어깨에 메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20년 넘게 이 산을 다닌 그였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산 위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는데 누가 이런 날에 산에 올라왔을꼬. 그때 위쪽에서 멧돼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끄르르르. 백강호가 걸음을 멈췄어요. 저게 뭔 소리고? 멧돼지가 뭔가 찾았나?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덫이 설치된 곳으로 향하는데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상하네. 평소보다 소리가 다르네. 백강호가 손전등을 켜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괴한 광경을 목격했죠. 큰 멧돼지가 무언가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는 땅에 묻힌 사람 머리였어요. 아이고 맙소사. 이게 뭔 일이고. 백강호가 야전삽을 높이 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야. 저리 가라. 멧돼지가 백강호를 보고는 순간 멈칫했어요. 하지만 쉽게 물러날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끄르르. 아저씨, 정신 차리라고. 백강호가 안진권을 향해 외치며 멧돼지와 대치했습니다. 안진권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이 더러운 놈아, 사람한테서 떨어져. 백강호가 삽을 휘두르며 멧돼지를 위협했습니다. 멧돼지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그래, 그렇게 가라. 가. 결국 멧돼지가 덤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백강호가 급히 안진권에게 달려갔어요. 이게 어찌된 영문이고 누가 사람을 이렇게. 백강호가 분노하며 야전삽을 들었습니다. 더러운 놈들. 사람을 이런 식으로 묻어놓다니. 아저씨, 금방 꺼내드릴 테니께 조금만 참으라고. 비에 젖은 흙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런 더러운. 누가 사람을 이렇게 묻어놨노?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요. 드디어 안진권을 구덩이에서 꺼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허벅지 부분을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꽉 쥐고 있을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놓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평범한 실종자가 아니구먼. 누군가 노린 게 있어서 이런 짓을 한 거요. 백강호가 안진권을 등에 업었습니다. 아저씨, 내가 집에 데려다 드릴 테니께 죽지 말라고. 이런 비 맞으면 감기라도 걸려서 골치 아프다고. 폭우 속에서 백강호가 오두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누가 이 아저씨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내면 가만 안 둘 거야. 어둠 속에서 복수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안수진이 용역들과 함께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희뿌연 안개가 산을 덮고 있었어요. 여긴데 분명히. 안수진이 어제 아버지를 묻었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텅 빈 구덩이만 남아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안수진이 비명을 질렸습니다. 구덩이 옆에는 끊어진 밧줄 조각들만 흩어져 있었어요. 박 비서가 구덩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사장님,
누군가 파낸 흔적이 있습니다. 삽자국이 선명해요. 누가 가로챘어? 안수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명히 이 근처에 사는 누군가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박 비서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냥개 데려와요. 지금 당장. 안수진이 소리쳤습니다. 1시간 후 사냥개 2마리와 조련사가 도착했어요. 열화상 드론도 함께 왔습니다. 냄새 맡겨봐요. 어디로 갔는지 찾아내야 해요. 조련사가 개들에게 구덩이 주변을 막게 했습니다. 멍멍, 멍멍. 개들이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이쪽으로 갔나 봅니다. 개들이 산 아래쪽을 향해 달려갔어요. 드론도 띄워요. 열화상으로 찾아내야 해요. 박 비서가 드론 조종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드론이 하늘로 올랐어요. 한편 백강호의 오두막에서는 안진권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낡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안진권이 몸을 일으키려다 그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거든요. 백강호가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돌아봤어요. 정신 차렸네요, 아저씨. 괜찮소? 당신이 날 구해준 건가요? 그런 셈이죠. 산에서 이상하게 묻혀있던 걸 파냈어요. 안진권이 자신의 몸을 살펴봤습니다. 허벅지 안쪽에 감춰뒀던 직이남이 그대로 있었어요. 다행히 아직 안 들켰구나. 백강호가 뜨거운 차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체온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안진권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신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안진권이 백강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저는 그냥 이 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백강호가 대답을 피했습니다. 안진권이 갑자기 백강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날 도와주세요. 갑자기 무슨 이 직인이 내 몸에 있는 한 이사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어요. 나를 본사로 보내주세요. 안진권이 허벅지에서 작은 함을 꺼냈습니다. 백강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뭔디? 태성그룹 회장 직인입니다. 내 딸이 이걸 노리고 날 생매장했어요. 백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생매장을?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백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제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제발이요. 당신밖에. 왜 하필 저한테요? 안진권이 백강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눈을 보니 알겠어요. 배신당해 본 사람 눈이에요. 저처럼. 백강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당신도 가까운 사람한테 당해봤죠? 믿었던 사람한테. 백강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베트남 정글이었어요. 10년 전 특수부대 폭파팀장으로 파견됐을 때였습니다. 강호야, 이쪽 경로가 더 안전할 것 같은데. 팀원 김상철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백강호가 가장 믿었던 동료였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면. 백강호가 경로를 바꿨어요.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꽝, 꽝, 꽝. 사방에서 총소리가 터졌어요. 매복해 있던 적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상철아, 어디 있어? 백강호가 소리쳤지만 김상철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돈에 매수되어 팀의 위치를 넘긴 배신자였습니다. 으악! 팀원들이 하나둘 쓰러졌어요. 백강호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믿었던 놈이 우리를 팔았어. 그때의 배신감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멍, 멍멍. 백강호가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이상하네.
사냥개 소리요. 산 아래쪽에서 여러 마리 개들이 짖고 있었습니다. 안진권이 벌떡 일어났어요. 온 거예요. 벌써. 백강호가 망원경으로 아래쪽을 봤습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개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드론 소리가 윙윙거렸어요. 백강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과거 배신당했을 때의 아픔과 분노가 되살아났어요. 저 노인도 나처럼 믿었던 사람한테 당한 거구나.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안진권이 놀란 표정으로 봤어요. 정말이에요? 그런 짓 하는 놈들은 가만 안 둘 수 없어요. 백강호가 배낭을 챙겼습니다. 아저씨, 제가 업을 테니까 꽉 매달리세요.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기다. 오두막이 있어.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백강호가 안진권을 등에 업고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빗물에 불어난 물줄기가 거세게 흐르고 있었어요. 아저씨, 물에 몸을 적셔야 해요. 냄새를 지워야 개들이 못 따라와요. 이 찬물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저놈들한테 잡히는 것보단 나아요. 백강호가 조심스럽게 계곡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춥네. 안진권이 몸을 떨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지나갈 거요. 백강호가 물속에서 몸을 적시며 상류 쪽으로 이동했어요. 개들의 후각을 교란시키려는 작전이었습니다. 한편 산 위에서는 안수진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김 과장, 나 안수진이야.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어.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장님? 지리산 뱀사골 일대를 침해 놓인 수색구역으로 선포해줘. 외부인 출입 통제하고. 갑자기 그게 무슨. 지금까지 받은 돈이 얼마인지 잊었어? 빨리 해. 안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안수진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전문팀 들어와. 발견 즉시 직인을 탈취하고 노인은 처리해. 목격자도 살려둘 수 없어. 무전기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 내 투입 완료하겠습니다. 계곡에서 백강호가 물소리를 들으며 이동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가시죠. 백강호가 안진권을 큰 바위 뒤에 내려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놈들이 포기할 놈들이 아니요. 그때 위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쪽이야. 개들이 여기서 냄새를 잃었어. 물로 들어간 게 틀림없어. 상류와 하류로 나눠서 찾아. 백강호가 긴장했습니다. 수풀에서 총구가 나타났거든요. 퍽! 엽총 탄환이 백강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으악! 백강호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저기 있다. 포위에. 킬러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용병들이었어요. 아저씨, 제 뒤에 바짝 붙어 계세요. 백강호가 안진권을 끌고 절벽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탄환들이 바위에 튕겨나가며 불꽃을 일으켰어요. 거기서 퍽! 퍽! 연달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백강호가 절벽 끝 좁은 동굴을 발견했어요. 저기로 두 사람이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이 차서 헥헥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안진권이 절망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백강호가 동굴 깊숙이를 살펴봤어요. 20년 넘게 이 산을 다닌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 동굴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것 같아요. 동굴 입구로 킬러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거 확실해? 발자국이 여기서 끊어졌으니까 틀림없어. 리더로 보이는 킬러가 수신호를 보냈어요.
들어가자. 조심히. 총을 겨누고 동굴로 들어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백강호가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특수부대 시절 항상 가지고 다니던 연막탄이었습니다. 아저씨, 숨 참으세요. 쿵. 하얀 연기가 동굴 안을 가득 메웠어요. 시야가 안 보여. 어디 있어? 킬러들이 혼란에 빠진 틈에 백강호가 움직였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 있는 또 다른 출구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백강호가 안진권의 손을 잡고 어둠 속을 나아갔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제가 길을 아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킬러들이 연기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동굴 반대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절벽 뒤쪽이에요. 저놈들이 모르는 길이요. 백강호가 가파른 암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암벽 등반 실력이 뛰어났어요. 아저씨, 제 등에 꽉 매달리세요. 떨어지면 끝이에요. 안진권이 무서워하며 백강호 등에 매달렸어요. 아찔한 높이였거든요. 저 사람들이 여길 찾으려면 한참 걸릴 거요. 백강호가 능숙하게 바위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손가락 힘만으로 두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한편 동굴에서 연기가 걷히자 킬러들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텅 비었어. 뒤로 빠져나간 것 같아. 이런 젠장. 속았어. 리더가 화를 내며 무전기를 들었어요. 목표물 놓쳤습니다. 동굴 뒤쪽을 수색하겠습니다. 안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뭐라고? 이 바보들아. 절벽 위로 올라온 백강호가 아래쪽을 내려다봤습니다. 킬러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어요. 이제 안전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길을 다 아세요? 군대에서 산악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백강호가 은밀한 산길을 따라 국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국도변에 도착했어요.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고 일단 고속버스 터미널로 갑시다. 안진권이 백강호의 피 묻은 손을 꽉 잡았어요. 평생 사람을 믿지 못했던 노인이 처음으로 진정한 의리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마침 버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전의 무대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려 했습니다. 한편 지리산에서는 안수진이 수색팀 실패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놓쳤다고. 안수진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동굴에서 놓쳤습니다. 연막탄을 터뜨리고 사라졌어요. 킬러팀 리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무능한 놈들아. 수색견들도 냄새를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드론도 산안개 때문에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수진이 잠시 생각했어요. 산에서 더 찾는 건 시간 낭비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수색 중단해. 모두 서울로 복귀. 하지만 지기니. 다른 방법이 있어. 안수진의 눈에 음험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가짜로라도 이사회를 열어야겠어. 서울행 막차 고속버스 안에서 백강호가 과다출혈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옆구리 상처에서 계속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안진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백강호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병원부터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이사회가 먼저요. 안진권이 백강호의 피 묻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 사람을 믿지 못했던 불신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게 나도 오랜만에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백강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정면으로는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딸이 보안을 강화했을 테니까. 안진권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화물차를 이용하면 어쩌면. 백강호가 특수부대 시절 익힌 잠입 전술을 떠올렸어요. 좋아요. 제가 최대한 도울게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피가 계속 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백강호가 상처를 손으로 꽉 눌렀어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진권이 궁금해했습니다. 글쎄요. 처음엔 그냥 불쌍해서였는데. 백강호가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저씨가 진짜 아버지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요? 내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술 때문에. 백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다운 아버지를 못 봤었는디 아저씨를 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있었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안진권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도 진짜 아들이 있었으면 당신 같았을 텐데. 아저씨, 수진이는 내가 아들처럼 키우려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안진권의 목소리에 아픔이 섞였어요. 그 새벽 서울로 돌아온 안수진은 박비서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자. 아버지는 실종 상태, 직인도 확보 못함. 그런데 이사회 압박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발표할 거야. 하지만 시신이 없는데 화장했다고 하면 돼. 그리고 가짜 직인으로 이사회를 열어. 박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해야 해. 시간이 없어. 안수진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새벽 6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막차가 도착했습니다. 백강호와 안진권이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백강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밤새 흘린 피로 의식이 흐릿했어요. 이보게 괜찮으신가? 안진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백강호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주주총회가 오전 10시예요. 시간이 없어요. 안진권이 시계를 봤습니다. 병원부터 가세요.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 안 돼요. 4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백강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였습니다. 그럼 일단 씻고 정리부터 하시죠. 안진권이 터미널 화장실을 가리켰어요. 이 꼴로는 못 들어가겠어요.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몸을 정리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고 옷의 흙을 털어냈어요. 안진권이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사람 꼴은 났어요. 이제 좀 낫네요. 하지만 여전히 험해 보이는데. 백강호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아요. 내가 당한 일의 증거니까. 안진권이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한편 태성그룹 본사에서는 안수진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직인 제작 잘 됐나? 네, 완벽합니다.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박 비서가 정교한 위조 직인을 내밀었어요. 위임장도 문제없고 아버지 필체를 완벽하게 모방했습니다. 안수진이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좋아. 이제 2시간 후면 모든 게 내 것이야. 오전 9시 주주총회 1시간 전이었습니다. 백강호와 안진권이 택시를 타고 태성그룹으로 향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잠입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정문으로는 못 들어갈 거야. 백강호가 회사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저기 화물차들이 보여요. 저 틈에 섞여서 들어가면 돼요. 택시에서 내린 두 사람이 화물차 대열에 접근했어요. 백강호가 운전기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잠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뭔데요?
이분이 태성그룹 회장님이신디. 백강호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안진권을 알아봤어요. 회장님,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몰래 들어가야 해요.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자리에 숨어 계세요. 트럭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평소처럼 대충 확인하고 통과시켰어요. 오전 10시 대회의실에 주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안수진이 검은 정장을 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손에는 위조된 서류들을 들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먼저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안수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습니다. 저희 아버지이신 안진권 회장께서 지난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별세하셨습니다. 회의실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회장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 회사를 걱정하셨습니다. 생전에 저에게 모든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긴급 위임장을 작성해 주셨어요. 안수진이 가짜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친필 서명과 함께 회사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사장님, 장례식은 언제 치렀습니까? 한 주주가 질문했어요. 아버지 유언에 따라 조용히 가족장으로 모셨습니다. 안수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하에서 안진권과 백강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느낌이네요. 안진권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40년 동안 당당하게 정문으로 다녔는데 이렇게 몰래 들어오게 되니 곧 당당하게 다니실 수 있을 거요. 백강호가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마지막이니까 버틸 수 있어요. 백강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안수진이 가짜 직인을 꺼냈어요.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제가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짜 직인이 서류에 닿으려 할 때였어요. 쾅! 대회의실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백강호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그 뒤로 안진권이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안수진이 가짜 직인을 떨어뜨렸어요. 주주들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구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안진권이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처투성이 모습이 처참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안진권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안수진이 사색이 되어 뒤로 물러섰어요. 아버지, 어떻게? 수진아, 오랜만이구나. 안진권이 차갑게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 회사는 오직 이 직인을 가진 자만이 결정권을 갖는다. 안진권이 허벅지에서 진짜 직인함을 꺼냈어요. 특수 와이어에 매달려 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주주들이 숨을 죽였어요. 안진권이 무거운 직인을 연단 위에 내리꽂았습니다. 쿵! 묵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 알고 싶지요? 안진권이 차가운 눈빛으로 주주들을 둘러봤습니다. 내 딸이, 이 안수진이 날 지리산에 생매장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말도 안 돼. 설마. 안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위를 모두 잃은 순간이었어요. 안진권이 백강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이 절 구해주신 백강호 씨입니다. 오늘부터 제 공식 대리인으로 선포합니다. 주주들의 기립박수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카타르시스가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이사회가 끝난 직후 경찰들이 수갑을 들고 안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가 진행되려 했어요. 안수진 씨 부친 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보안 요원 몇 명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이건 우리가 처리할 일입니다. 보안팀장 최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안수진에게 매수된 내부 보안 요원이었어요. 뭐라고요? 경찰관이 당황했습니다. 사내 기밀이 많이 관련된 사건이에요. 일단 저희가 안전하게 호송할게요. 최 과장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 보안 요원들이 안수진을 에워쌌어요. 사장님, 이쪽으로. 고마워. 안수진이 보안 요원들과 함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안진권이 이상함을 느꼈어요. 저게 뭐야? 왜 저렇게? 백강우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놈들이 한패요. 아저씨, 위험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안진권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거든요. 아저씨, 아저씨. 백강우가 달려가 안진권을 부축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아파.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어요. 주주들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의사 불러. 119 신고해. 그 틈에 매수된 보안 요원들이 안진권을 휠체어에 태우고 빠져나갔어요.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잠깐. 백강우가 쫓아갔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백강우가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옥상 헬기장에서 안수진이 휠체어에 앉은 안진권을 난간 끝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아버지. 안수진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안진권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왜냐고? 평생 저를 무시했잖아요. 아들이 아니라고 실망했잖아요. 그런 적 없다. 거짓말. 저는 알아요. 아버지 눈에서 실망을 봤다고요. 안수진이 휠체어를 난간 더 가까이 밀었어요. 40층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수진아, 제발.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안수진이 지기남을 난간 밖으로 흔들었어요. 이것까지 함께 떨어뜨려 줄게. 그때 옥상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백강우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나왔어요. 이 미친년아, 당장 멈춰. 오빠 왔네. 딱 좋아. 안수진이 백강우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와봐. 아버지랑 직인이랑 다 떨어뜨려 버릴 거야. 백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진정해. 대화로 풀자고. 대화? 이미 늦었어. 안수진이 휠체어를 더 밀었어요. 바퀴 반이 난간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안진권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가슴이. 아저씨, 버티세요. 백강우가 절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근처 건물 옥상에서 저격수가 나타났어요. 안수진이 미리 배치해둔 것이었습니다. 퍽! 총탄이 백강우의 발등을 스쳤습니다. 으악! 백강우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하, 어때? 내가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알겠어? 안수진이 광소를 터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안수진이 휠체어를 난간 밖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안 돼. 백강우가 바닥을 기며 휠체어로 달려갔습니다. 다친 다리를 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휠체어가 점점 기울어졌습니다. 아버지. 백강우가 있는 힘을 다해 휠체어 바퀴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의 몸도 함께 난간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으악! 백강호가 한 손으로는 휠체어를, 다른 한 손으로는 난간 끝을 움켜쥐었어요. 40층 높이에서 두 사람의 목숨이 백강호의 팔 힘에 달려 있었습니다. 놓아, 놓으라고. 안수진이 백강호의 손을 밟았어요. 으악! 백강호의 손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놓을 수 없어. 절대로. 백강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특수부대 시절 단련된 근력이 두 사람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안진권이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백강호를 걱정했어요. 괜찮으니까. 버티세요. 백강호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버텼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사투였어요. 난간에 매달린 절체절명의 순간 백강호의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단련된 근력이 마지막으로 폭발했어요. 으악! 백강호가 있는 힘을 다해 휠체어를 옥상 안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팔뚝의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백강호가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휠체어가 천천히 안전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후, 안진권이 가까스로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백강호는 중심을 잃고 난간 바깥으로 떨어지려 했습니다. 으악! 그 순간 안수진이 당황하며 백강호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반사적으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왜 날 구해줘? 안수진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는데 왜 날 구하려고 해? 놓으면 안 돼요. 백강호가 간신히 난간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죽으면 안 돼요. 백강호가 온 힘을 다해 올라왔어요. 안수진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옥상 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이 차서 한참 헥헥거렸습니다. 안수진이 지기남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더 이상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정말 끝났네. 안수진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처음엔 그냥 아버지가 인정해 주길 바랐을 뿐인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백강호가 안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장님, 아니 수진 씨, 이상하네. 죽을 뻔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여. 안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살려줘. 제발. 안수진이 백강호에게 애원했습니다. 죽기 싫어. 정말 죽기 싫다고. 감옥에 가더라도 살고 싶어. 그런데 안진권이 백강호의 손을 제지했어요. 강호야, 멈춰. 아저씨? 이 아이의 운명은 이 아이가 직접 한 구덩이의 깊이가 결정할 것이다. 안진권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용서해도 법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아이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해. 안진권이 안수진을 내려다봤어요.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특공대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진짜 경찰들이었어요. 안수진, 부친 살해 미수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한다. 특공대원들이 안수진을 에워쌌습니다.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수진이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딱 한 번만.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안진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백강호가 안진권을 등에 업었어요. 아저씨, 이제 다 끝났어요. 백강호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끝났나? 안진권의 목소리에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아버지가 이겼어요. 백강호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안진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고맙다, 아들아. 제가 더 고마워요. 진짜 아버지가 뭔지 알게 해주셔서. 백강호가 안진권을 업고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어요. 병원으로 후송된 안진권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백강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간병하겠어요. 가족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백강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백강호는 밤낮으로 안진권 곁을 지켰습니다. 수혈도 해주고 간병도 도맡아 했어요. 강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안진권이 깨어나서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요. 정말 고마운 놈이구나. 며칠 후 안수진의 재판이 열렸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변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녹취록, 백강호의 증언, 의료진의 소견서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피고인 안수진에게 붙인 살해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가 무겁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수진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소리쳤어요. 아버지,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안진권은 법정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교도소 독방에서 안수진은 매일 환청에 시달렸어요. 아버지를 매장했던 그날의 기억이 계속 되살아났습니다. 어차피 그 지기는, 어차피 혼자 중얼거리며 벽을 쳐다보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자신이 판 구덩이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 회복된 안진권은 백강호에게 제안했습니다. 강호야, 회사 임원 자리를 맡지 않겠니? 부사장부터 시작해서. 아니에요. 저는 산이 좋아요. 백강호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돈도 많이 줄 텐데. 왜 안 받으려고 하니?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자리는 산이에요. 그럼 다시 지리산으로 돌아갈 거니? 네, 그게 제가 있어야 할 곳인 것 같아요. 안진권이 아쉬워했지만 백강호의 뜻을 존중했어요. 백강호가 떠나는 날 안진권이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라. 나무로 만든 작은 인장이었어요. 가족이라는 글자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보물은 인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배웠거든. 안진권이 백강호의 손에 인장을 쥐어줬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백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두 사람이 꽉 안아줬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느 부자보다 진한 사랑이었습니다. 가끔 서울에 올 거죠? 그럼요. 아버지 안부 확인하러 자주 올게요. 나도 가끔 산에 놀러 갈게. 언제든 환영이에요. 백강호가 지리산으로 떠나는 기차에 올랐어요. 안진권이 플랫폼에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몸 조심해라.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기차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사건 발생 6개월 후 가을이 깊어진 지리산의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백강호의 오두막 앞 툇마루에서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 냄새가 예술이네. 안진권이 숟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6개월 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건강하게 살이 오른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맛이 어때요? 백강호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우와, 이게 진짜 밥맛이구나. 40년 동안 먹던 호텔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제가 더 기분 좋은 거요. 백강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느 부자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강호야, 어제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 알려줄까? 뭔데요? 태성그룹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완전히 바꾸기로 했어. 나는 이제 완전히 물러나고. 백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평생 키운 회사인데. 괜찮지. 오히려 속이 시원해. 안진권이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80%는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 이제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게 뭔데요? 사람이야. 진짜 가족 말이야. 안진권이 백강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우리 둘이서 재단 하나 만들어 볼까? 재단이요? 사회복지 청년 지원 재단.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젊은이들 도와주는 거요. 백강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결정이야. 이제 제2의 인생 시작하는 거요. 안진권이 기분 좋게 웃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백강호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아버지, 저기 보이는 풀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도라지요. 기침에 좋아요. 캐서 말려두면 겨울에 차로 끓여 마실 수 있어요. 백강호가 정성스럽게 도라지를 캤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다치지 않게 파야 해요. 안진권이 신기하게 지켜봤어요. 야, 너 정말 산에 대해서는 박사구나. 20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이제 아버지한테 다 가르쳐 드릴게요. 고마워. 나도 이런 거 배우고 싶었어. 안진권이 백강호 옆에 쪼그려 앉아 도라지 캐는 법을 배웠어요. 70대 노인이 40대 아들에게 배우는 모습이 훈훈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지리산 능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강호야, 내가 이런 풍경을 이렇게 천천히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앞으로는 매일 보실 수 있어요. 그러게.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 안진권이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때 백강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재단 설립 관련 서류가 나왔습니다. 언제 확인하러 오실 건가요? 다음 주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백강호가 안진권을 봤어요. 재단 일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다행이야. 빨리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자. 한편 서울의 한 교도소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안수진 면회 왔어. 교도관이 독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가요? 아버지시래. 안수진이 고개를 젓었어요. 안 만날래요. 돌아가라고 하세요. 6개월째 매달 오시는데 계속 거절할 거야? 네. 만날 얼굴이 없어요. 안수진이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교도관이 나가고 면회실에서는 안진권이 빈 의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도 안 나온대요. 알겠습니다. 영치금은 넣어주세요. 안진권이 준비해온 돈을 건넸습니다. 매달 이렇게 오실 건가요? 네. 언젠가는 마음을 되찾겠죠. 안진권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내 딸이니까요. 교도소에서 나온 안진권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는 기다릴게. 언젠가 네가 진짜 사람의 마음을 되찾을 때까지. 저녁 무렵 지리산 오두막으로 돌아온 안진권이 백강호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 서울 다녀오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괜찮아. 이제 이게 일상이야. 수진 씨는 어땠어요? 여전히 만나지 않겠다고 하네. 안진권이 시무룩해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마워. 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제가 더 고마워요.
진짜 아버지가 뭔지 알게 해주셔서 두 사람이 다시 툇마루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호야, 나 요즘 꿈이 하나 생겼어. 뭔데요? 너랑 함께 전국의 산을 다 돌아보는 거야. 설악산, 한라산, 백두산까지.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도와주고. 와, 그거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백강호가 신이 났습니다. 안진권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어요. 강호야, 내가 70년을 살면서 진짜 행복한 건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 왜요? 그냥 편해.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저도 그래요. 아버지를 만난 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정말 운이 좋았지? 그러게요. 그날 밤 비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이 웃으며 그날 밤을 회상했어요. 며칠 후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사회복지 청년 지원 재단 설립을 축하합니다. 참석자들의 박수가 울렸습니다. 안진권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잘못된 꿈을 꿨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이요. 안진권이 백강호를 바라봤어요. 제 곁에 있는 이분은 제 아들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아들이에요. 박수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길 바랍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이 다시 지리산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노을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안진권과 백강호가 나란히 산길을 걸었어요.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응?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해서 꿈인가 싶을 정도야. 저도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하늘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인장이 아니라 사람이다. 지리산의 웅장한 능선을 배경으로 진짜 가족이 된 두 남자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완벽한 대단원의 막이었습니다. 혈육보다 진한 의리, 인장보다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그린 제국의 인장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안진권 회장과 백강호 두 사람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고 평생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나눈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님을, 아무리 배신당해도 다시 사람을 믿을 용기를 가져야 함을, 그리고 언제라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70세의 안진권이 진짜 행복을 찾았듯이 40세의 백강호가 진짜 가족을 만났듯이 말이죠. 여러분도 삶이 힘들고 외로울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